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도 2,000선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는 LG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 다음 달 24일 출시됩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앞으로 10년 안에 휘발유차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 1990선을 밑돌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해 1990선을 지켜내며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장중 1990선을 밑돌던 코스피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1990대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1993.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미국과 그리스발의 대외 훈풍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0.14% 오른 1993.2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줄고 1990선을 밑도는 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 막판에 만회하며 1990대로 올라섰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40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지켜냈습니다. 개인은 1,409억 원, 기관은 1,04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종이목재, 기계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 SDI, 삼성물산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KTNG와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08% 오른 617.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금호산업의 M&A가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도 덩달아 급등했다고요? 금호산업의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매각 대상인 금호산업과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른 신세계그룹주의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금호산업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호산업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전날보다 3.09% 오른 9,1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마감된 금호산업 인수의향서 접수에는 신세계와 코반건설 등 일반 기업을 비롯해 IBK 투자증권과 K스톤 파트너스, MBK, 자베즈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수전에 단독으로 참여한 신세계그룹 관련주는 오늘 증시에서 크게 유동쳤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전날보다 6.19% 상승한 32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신세계푸드와 신세계건설, 신세계 INC 등도 올랐습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인수의향서만 제출했을 뿐 아직 본입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인수 시너지와 자금 동원력이 우수한 신세계를 여전히 유력 인수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김태현 토러스증권연구원은 신세계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과 항공운송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본입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코스피가 2,000선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도 빠른 시일 안에 2000선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까지만 해도 1700대 초반이었던 미국의 다우지수는 최근 1800대를 넘어섰고 독일의 닥스지수도 지난 10월 바닥을 찍은 뒤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최근 한 달 사이 20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이 같은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는 그리스 불안 완화와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은 다음 달 초 코스피가 최고 207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수년째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해당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의 상승 목표치를 2020선으로 예상했고 LIG 투자증권도 이르면 다음 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다음 달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앞두고 세계 주식시장에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 초 1900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코스피는 오늘 1993.08포인트로 마감돼 2000선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수혜 기대로 국내 증권가의 봄 기운만큼이나 따뜻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환경에 기댄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 배경 뒤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억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트러스트 리서치 어드바이저리가 인도 16개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997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지금까지 현지 주거 환경과 문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냉장고 에버쿨은 전원이 끊겨도 최대 7시간 동안 냉장실 내 냉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전력 공급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인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음식 문화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서로 다른 요리 301가지를 모두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광파 오븐도 선보였습니다. 현재 인도 뉴델리와 푸네에서 대규모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G전자는 연평균 냉장고 420만 대, TV 300만 대, 에어컨 150만 대, 세탁기 13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지화 제품 출시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인도 소비자들의 생활 특성에 딱 맞는 지역 현지화 제품 출시를 통해서 인도 지역에서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LG전자 인도 현지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30억 달러, 주요 가전제품들은 인도 시장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도 2위에 올라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79위였던 브랜드 신뢰도를 1년 만에 2위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자체 운영체제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최초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미국 소니가 3위, 인도 대기업 타타, 핀란드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이 현지 특화 제품 생산 강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의 늪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단기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 원, 대출금 5억 원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환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로 규정해 다음 달 24일 상품이 출시됩니다. 올해 전환대출 한도는 20조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최대 5.4%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 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고가의 가격이 점차 떨어져 앞으로 10년 안에 휘발유차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미국 친환경 전문 사이트인 하이브리드카즈닷컴은 오늘 도이치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이런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은 각종 친환경 규제 탓에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10년 후인 2025년에는 내연기관의 동력계통은 $7,000에서 $7,600로 오르는 반면 47kWh급 배터리로 약 32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이 현재의 반값 수준인 $6,10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유가 하락 기조와 맞물려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기차는 관련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차량 가격도 내려가고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순수 전기차 볼트는 가격이 $30,00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석유업체 엑손모빌은 향후 2025년 안에도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는 여전히 주류가 되지 못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8GB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인 UFS를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인 UFS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제덱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2.0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의 읽기 속도가 외장형 고속 메모리 카드보다 12배 이상, 기존 고성능 내장 메모리보다는 2.7배 빨라졌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사용 중인 속도 가속 기능 커맨드 Q를 적용해 소비 전력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임의 쓰기 속도는 외장 메모리 카드보다 28배 빠른 14,000IOPS를 구현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버퍼링 현상이 없습니다. 이번 메모리 라인업은 128GB, 64GB, 32GB의 용량으로 기존 고성능 내장 메모리 대비 2배 확대됐습니다. 지난 4일 공개한 e팝과 같이 모바일 프로세서 위에 직접 쌓아 실장 면적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UFS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개하는 갤럭시 S6에 탑재됩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선언됐는데요. 이후 석 달 넘게 세부 조율을 거친 끝에 양국이 어제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구경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중 FTA 가서명이 체결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이 구체적인 협상문을 만들어 협상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 양호와 서비스, 투자 등 22개 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서명은 양국이 영문본으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최종 서명은 양국이 영문과 한국어, 중국어 세 가지로 각각 서명을 합니다. 양국은 오는 6월 서명을 하고 연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서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한중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등 민감한 농산품은 모두 양호 제외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OLED 패널과 2차 정지 등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산품을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품 시장을 지키느라 공산품 시장을 더 못 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양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조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은 냉형 강판과 스테인리스 열형 강판, 후판 등을 개방하는 데 그쳤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은 장기 양업 품목에 넣고 상하수도관에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도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기업에 민감한 제품은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편직물 등 원단을 양호하는 대신 기능성 의류와 유아복 등 중국 중상층을 노린 제품은 중국의 양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기전자는 중국의 밥솥과 냉장고, 세탁기 시장을 열었습니다. 반면 양국은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양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협상 타결 이후 석 달이 지나서 가서명을 한 것인데요. 이후 달라졌거나 구체화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개성공단 125개 업체가 생산하는 270개 품목에 더해 생산을 희망하는 40개까지 총 310개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됐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개성공단 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은 매년 여객 가공지역 협의회를 열어 한국산 인정 품목을 추가할 수 있게 합의했습니다. 또 법률회사 로펌이 중국 로펌과 합작해 상하이 경제자유구역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 중국 전역에서 법률 서비스도 가능하게 합의했습니다. 우리 로펌이 중국 로펌과 함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FTA 대축으로 정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한중 FTA 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의 건설과 노동, 출입국 규제를 최소화해 원산지 시험 인증과 절차를 줄여 국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5%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2.97달러, 약 5% 상승해 61.6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도 1.71달러 뛰어 50.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이 시장이 이제 조용하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유가 강세의 뒷심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사이먼 워델 석유 분석가는 알나이미의 발언이 유가가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내전 심화로 리비아의 석유 생산이 감소한 것도 유가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토르토이즈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롭 툰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알나이미의 평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 제조업 회복세가 예상 외인 것도 유가 강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 석유 재고는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유가 하락 압박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에 의하면 원유 재고는 지난주 840만 배럴 증가해 기록적인 4억 3,407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의 유통업체인 TJ맥스와 마샬 등도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TJ맥스와 마샬의 모회사인 TJX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상반기 중에 9달러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내년까지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JX의 임금 인상 발표는 지난주 월마트에 이은 것이어서 다른 유통업체로 확산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올 4월까지 시간당 임금을 9달러로 올리고 내년 2월부터는 1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 착취 기업으로 분류되는 월마트의 임금 인상은 TJX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와 TJX의 행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고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의 노벨상 메달이 캘리포니아주 네이트 샌더스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극히 일부가 경매에 나온 적은 있지만 경제학상 메달이 경매에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소득 이론과 국민소득 통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의 메달은 그의 아들인 폴 쿠즈네츠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동안 경매에 나온 메달들의 낙찰가는 하나 약 52억 원으로
제임스 왓슨의 생리의학상 메달이 가장 비쌌으며 윌리엄 랜들 크리머의 노벨 평화상 메달이 1,900만 원으로 다양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즈네츠 메달의 경매 최초가는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6,500만 원으로 오는 28일 마감될 최종 낙찰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쿠즈네츠의 메달은 그가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일조한 케인즈 이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탱크와 전투기 제작에 주력하도록 조언했다는 점 등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메달의 실제 가격은 956만 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하루 새 부쩍 추워졌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 찬 공기가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반짝 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반짝 추위에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 서울 영하 7도로 예상되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바래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전까지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춘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 한낮에 강릉과 울진 4도가 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오전 한때, 그 밖에 남부지방도 낮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해상에 구름이 많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자정 이후에 비나 눈이 시작돼서 일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